오늘은 홍채를 통해서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는 방법론적인 홍채 진단학이라는 대체의학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일전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홍채의 어떤 색상이나 패턴이나 구조 등을 분석해서 이 홍채에는 온몸의 그 구조가 다양한 장기와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창이 바로 홍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과학적인 근거에 논란은 되지만 대체의학 종사자들은 이걸 통해서 좀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조기 진단을 시도하려는 어떤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이 홍채 진단의 가장 핵심은 온몸의 상태가 반영됐다, 이 홍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바로 홍채 부분의 지도라는 부분이 많은 경험 데이터, 백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보이는, 이건 뭐 제가 그린 건데, 이 홍채, 그러니까 오른쪽 눈, 그 다음에 왼쪽 눈이 있죠. 그래서 쭉 보면 이쪽 부위는 뇌 부분, 그 다음에 시계로 보면 오른쪽 눈은 이제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은 이제 뇌 부분이 되는 거고, 네, 가장 제가 좀 관심 있게 많이 관련 데이터, 빅데이터를 얻었던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 대장, 여기 보면 결장서부터 직장까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많이 좀 보여지고 밝혀졌던 부분이 어디냐면 대장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왼쪽 눈에는 안 나타나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 간이 있습니다. 간에 대한 어떤 상태. 그 다음에 뭐 여자분들이지만 이제 어떤 가슴에 대한 혹시 뭐 아픈 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이 홍채를 통해서 한번 많은 데이터를 한번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척추 상태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전립선, 뭐 여자들한테는 자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이라든지 뭐 피부. 그래서 저는 이 홍채를 한 우연찮게 조건이 참 잘 맞아서 한 200명을 대상으로 제가 감히 임상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 상당히 오래전에, 이것도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주변의 전문가분들한테도 책을 후원을 받거나 직접 방송에서 나가서 방송 출연하셨던 분들한테도 후원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홍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 좀 친한 친구도 한 번은 그 홍채를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여기에 참 안 좋은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걱정은 했었는데 한 달 뒤인가 2달 뒤에 검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암이 발생이 해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중한 친구를 에 대한 제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것이 상당히 일체성이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전문 영역이지만 대체의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홍채의 지도로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장기에 어떤 퇴화되거나 뭐 상처를 입었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홍채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좀 검은 선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다이아몬드 여기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게 이제 암의 신호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홍채 지도를 많이 데이터베이스화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뇌 부분, 얼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와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부분, 가장 중요한 게 간이죠. 간. 다 중요하지만 간 부위, 오른쪽 홍채의 7시, 8시 방향에 있는 이 간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저도 홍채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른쪽 눈의 간, 그 다음에 12시 11시와 1시 방향에 있는 뇌동맥이라든지 치매의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의 말투나 얼굴만 봐도 홍채지도상에 몇 번이 좀 몇 시 영역이 좀 걱정된다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느껴져서 어떤 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제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오셔서 몇 마디 나눠보고 하면 딱 삘이 오릅니다. 아, 이 부분은 간 부분이다. 이 부분은 위장 부분이다. 대장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올 정도로 상당히 당시에는 재미있고 유익하게 사람들하고 한번 이것을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맵이 또 다르게 표시도 될 수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영어로도 돼 있고 뇌 영역도 이렇게 분석되어 있고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흑백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옛날부터 한때는 이게 러시아에서 모든 군인들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원인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빅데이터를 어떤 이유에 쓴지 모르지만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화기계통이라든지 대장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홍채의 맵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런 백데이터, 과거에부터 있었던 엄청난 백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봤던 홍채 맵, 홍채 지도가 그려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 관련이 깊은가.
해서 저도 처음에 했을 때는 제 사무실이 있을 때 뭐 다른 걸 하면서 이거를 좀 해봤었는데, 상당히 하여튼 많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보시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만 갖고 얘기하자면 상당히 뭐 얼마든지 몇 시간이든지 며칠이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홍채를 찍어서 보면 요 부분이 바로 뭐죠? 요 부분이 바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이제 표시가 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R이라면 여기가 간이 됩니다. 즉 뭐라고 되는 거죠? 간암이라는 겁니다. 간암.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진단은 당연히 병원 가서 전문의의 조회하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대체의학적인 접근에서 홍채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이런 다이아몬드 타입이 나오면 암이 의심된다라는 것이 홍채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거지, 이게 암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옛날에 했었던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 눈 주위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혈관의 충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임상 데이터를 갖고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게 대체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홍채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열린 병소, 치료한 사인, 그 다음에 위의 상태, 장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대장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뭐 이런 부분, 장계실이 있다 없다, 노인성 지질이 많고 치매의 경향이 좀 보인다, 뭐 이런 것이 여기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갖고 설명하면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홍채 구구단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뭐 급성이냐 아급성이냐 만성이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체질도 보면 강한 체질, 약한 체질, 이렇게 홍채를 보면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다는 분들의 그 병소, 그 다음에 장기마다 정확하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이 제 1순위라는 거, 모든 것은 전문 의사와 상담이 진행돼야 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체의학적인 접근이라고만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홍채를 또 영역을 나눠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율신경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장, 소대장, 혈액, 뭐 정맥 혈액이라든지 근육 상태라든지 골격, 림파, 피부 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척추하고 우리 몸의 척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동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위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자율신경에 대한 상태. 이거는 대장에 대한 부분. 이거는 공막에 대한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도 뭐 나름대로 제 거를 분석을 많이 해봤을 때 초기에 많이 봤던 것이 공목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간이나 이런 걸 봤는데 뭐 좀 오래전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걱정은 됩니다. 예. 이거 이제 뇌혈관 부분의 뇌동맥류가 되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10명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이 뇌동맥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뇌동맥은 뇌졸중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히 제가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이 책 내용 그대로 얘기한다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을 디톡스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왜냐하면 뇌는 엄청난 작은 모세혈관으로 혈관들의 어떤 총집합이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명 디톡스 몸에 있는 독을 이제 뽑아내야 되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가 깨끗하기 위한 모든 제반적인 활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나쁜 피가 쌓이지 않고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일련의 우리가 말하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라는 부분이 특히 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뇌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홍채 부분의 상단 12시 부분을 보면 이분은 좀 더 관리를 해야 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심장에 대한 부분, 아까 말했던 간에 대한 부분, 담낭에 대한 부분, 이건 췌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뇌에 대한 부분, 이건 생식기에 대한 부분, 이것도 남자 생식기에 대한 부분, 콩팥에 대한 부분, 호르몬의 내하수초 호르몬 부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뇌 쪽인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상당히 홍채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홍채에 나타나지만 물론 이제 사전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정크푸드 내지 기름진 음식을 좀 회피하는 것이 더 건강관리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좀 뭔가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뭐 물론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뭐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뭐 이런 관련된 정보를 좀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범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